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업, 바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. 이 회사가 참 재밌어요. 한쪽 얼굴은 천국인데 다른 쪽은 지옥이거든요.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? 자, 지금부터 그 두 얼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고객사 리스트 좀 보세요. 스페이스X, 나사, 보잉, 록히드 마틴. 와, 정말 입이 떡 벌어지죠? 이름만 다면 다 아는 전 세계 항공우주 산업의 거물들이 전부 이 회사의 고객이라는 겁니다. 아니, 도대체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회사들을 고객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? 바로 여기서부터 캔코아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. 이렇게 대단한 회사라면 여러분, 당연히 우리 포트폴리오에도 하나쯤 담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. 과연 캔코아에 투자해도 괜찮을까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회사가 보여주는 장밋빛 미래와 또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, 양쪽을 다 들여다봐야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먼저 밝은 쪽부터 한번 보죠. 그러니까 이 회사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. 산더미 같은 수주. 캔코아의 사업 구조를 보면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. 그냥 비행기 부품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. 보잉 같은 전통적인 항공기 부품도 하지만 스페이스X의 발사체 부품처럼 완전 미래 산업이죠. 우주 쪽도 하고 있고요. 심지어 원소재까지 공급합니다.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올인하지 않고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잘 분산되어 있다는 거, 이게 바로 캔코아가 가진 안정성이자 또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사업 포트폴리오가 탄탄하니까 시장에서는 캔코아는 이미 몇 년치 먹거리는 쌓아놨다,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. 도대체 얼마나 쌓아놨길래 그럴까요? 그 규모를 딱 보여주는 결정적인 숫자가 있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8조 7천억 원. 네,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8조 7천억 원입니다. 이 숫자가 바로 캔코아의 천국을 보여주는,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예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회사 1년 매출의 무려 9배에 달하는 일감을 이미 계약해놨다는 뜻입니다. 와, 이 정도면 뭐 앞으로 몇 년간은 매출 걱정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. 가시성이 정말 엄청난 겁니다. 자, 그런데 말입니다.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. 아니, 1년 매출의 9배나 되는 일감을 쌓아놨는데 왜 캔코아는 돈을 못 벌고 있을까요? 이상하잖아요. 지금부터는 이 화려한 수주 잔고라는 꿈 뒤에 가려져 있던 아주 냉정한 현실, 바로 지옥편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2023년까지는 매출이 늘긴 했는데 이상하게 벌어들이는 이익은 확 줄었어요. 그러다가 2024년부터는 아예 적자로 돌아섰죠. 더 심각한 건 가장 최근 실적인데요. 매출은 오히려 줄었는데 영업손실은 무려 400% 넘게 폭증했습니다. 정말 이상하죠? 저렇게 일감은 많다는데 실제 통장에는 돈이 안 찍히고 있다는 겁니다. 장밋빛 미래와 현실의 괴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죠.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재무제표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요. 부채 비율을 보면 44% 정도로 굉장히 낮아요. 빚도 별로 없고 괜찮네? 라고 생각할 수 있죠. 하지만 이게 함정입니다. 돈을 잘 벌어서 빚을 갚은 게 아니라 외부에서 1,300억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받아서 그걸로 빚을 막은 거거든요. 실제 사업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자기자본이익률, 즉 ROE를 보면 마이너스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주주들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익은커녕 오히려 돈을 까먹고 있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럼 적자보다 더 무서운 캔코아 투자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리스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건 정말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해요. 바로 오버행이라는 겁니다. 오버행, 말이 좀 어렵죠? 그냥 잠재적인 매물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지금 당장은 주식이 아니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. 만약에 이게 진짜 주식으로 바뀌어서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?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주식 수가 확 늘어나니까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바로 그 오버행, 그 시한폭탄을 캔코아가 무려 1,300억 원어치나 들고 있습니다. 이게 2025년부터 주식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.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이 1,300억 원이 전부 주식으로 전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지금 있는 주식수의 무려 73%에 해당하는 새로운 주식이 시장에 풀리는 겁니다. 와, 73%!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한 어마어마한 물량 부담입니다.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. 불안한 점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.
주가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거래소로부터 투자 주의하세요 하고 경고 딱지를 받기도 했고요. 그리고 지금 이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은 사모펀드인데 이 사모펀드는 언젠가는 회사를 팔고 나가야 하거든요.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도 있죠. 한마디로 오버행 말고도 여기저기 좀 위험해 보이는 지뢰들이 깔려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천국과 지옥을 와갔죠. 이제 이 상반된 정보들을 다 모아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. 이 엄청난 꿈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? 최근 1년 주가 움직임만 봐도 정말 아찔합니다. 작년 10월에 바닥을 찍고 올해 1월에 고점까지 무려 300% 가까이 폭등했어요. 완전 롤러코스터였죠. 그리고 지금은 그 고점에서 살짝 내려와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뭘 말해주겠어요? 그만큼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증거겠죠. 자, 그래서 오늘 내용을 딱 한 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렇습니다. 왼쪽을 보세요. 매출의 9배에 달하는 역대급 수주, 스페이스X와 나사라는 꿈의 고객사. 이건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죠. 하지만 오른쪽을 보면 계속되는 적자에 주식 가치를 73%나 희석시킬 수 있는 오버행 폭탄까지 정말 치명적인 단점입니다. 이 한 장의 슬라이드가 캔코아라는 기업이 처한 딜레마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번 분석 자료에서 내린 결론은 뭐냐? 바로 관망입니다. 지금 섣불리 뛰어들기보다는 딱 두 가지 타이밍을 기다리자는 거죠. 첫 번째는 주가가 좀 더 조정을 받아서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사이까지 내려왔을 때, 그리고 두 번째는 숫자로, 그러니까 실적으로 우리 이제 돈 벌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흑자 전환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줬을 때,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. 결국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. 이제는 화려한 수주 숫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현금 흐름으로 가치를 증명해야 할 때다. 캔코아가 정말 모두가 인정하는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이제 꿈만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. 통장에 실제로 돈이 찍히는 진짜 실력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. 과연 캔코아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